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요약집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요약서는 교재 페이지가 많이 줄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서가 좀 양이 두꺼워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좀 버거울 수 있는데, 지금 요 받으신 요약집 있지 않습니까? 요 요약집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을 시험에 한 70%, 80% 나올 내용들을 반복해서 계속 봐서 7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하고 떠나보낼 문제가 8문제에서 12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한 10문제 정도는 내가 틀려주겠다, 나머지를 맞추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 맞추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약집으로 할 텐데, 여기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지적을 해드린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많이 잘 요약을 하긴 했는데, 내용 중에서 또 불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빼버리면 실제 얼마 안 됩니다. 또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1편부터 시작합니다. 6페이지를 펴시고,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제일 밑에 네모 2번에 있죠? 그거 읽어봅니다.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까지 끊어서 읽으시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건전하게 키운다는 거죠.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죠?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그 형광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중개업에다가 형광펜.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 국가경제가 아닙니다. 국민경제입니다. 국민경제. 지금 국민이 우선시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목적. 여기서부터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가 있는데, 예제 문제 풀기 전에 목적을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업무 시작 전이라는 뜻이죠. 경건해야 되겠다. 경건해라. 공인중개사 업무 전에 경건해라. 이렇게 암기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입니다는 뜻도 되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두 번째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은 제일 끝으로 가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죠? 부동산 중개업이죠. 그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전하게 육성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 경제는 국가 경제 아닙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경제.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이렇게 네 가지다.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 풀어봅니다. 7페이지 보면 예제 문제 있죠? 자, 그대로 다시 해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죠? 표현한 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공 그러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다음에 제고한다고 돼 있죠. 뭘 제고하죠? 전문성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렇죠? 그 전문성.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문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키우죠? 바로 업무인,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런 뜻이에요.
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이 뭐냐면 국민 경제에 임하점. 동그라미 4번.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목적 4가지.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로 갑니다. 용어에는 6개가 나와요. 자, 중개가 뭐냐 그러면 천천히 해봐요. 자, 중개라 하면 제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이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 물건은 토지나 건물이나 임목 같은 부동산을 얘기하지요.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즉 거래 행위하는 것을 세 번째 어떻게 했을 때 중개가 됩니까? 알선했을 때 중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모 3번 밑에 박스에서 첫 번째가 바로 중개죠. 중개요. 그래서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거래 행위하는 것을 알선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요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중개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영업권이 있죠. 영업권. 영업권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것을 거래하는 것을 알선해봤다. 중개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중개 대상물에 요 3조에 규정된 중개상 물건에 영업권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안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는 가만히 보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자격증 딴 사람을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격증을 딴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자격증.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국의 자격증을 따갖고 있다. 외국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외국 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미국 법에 따라서.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자격증,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격증입니다. 이 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 중요하네요. 자, 그런데 아이고 지그재그로 나와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이제 중개업이 왔습니다. 이쪽 갔다 요리 갔다 다시 왔어요. 자, 중개업이 뭐냐 그러면 중개업은 중개하고 다르죠. 중개업은 자,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개하는 것을 그 다음에 업으로 했을 때 그걸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지워버릴게. 또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중개죠. 중개. 이 중개란 말과 중개업이란 말은 구별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복비를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이 돼요. 중개하고 달라요, 두 개가.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를 챙겨가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면서 그죠? 어떤 거죠? 영리 목적으로 또 해야 되죠. 돈 벌라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몽땅 갖췄을 때 영업 이렇게. 그러니까 요 중에서 계속 반복성이 없이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히 전세 한 건 했다 그랬을 때는 중개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연히 한 거, 일회성에 그친 거, 요거 첫 번째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되죠. 보수 받아야.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를 갖다가 받지 않았다면 아이고 중개업이 안 됩니다. 보수를 갖다가 받으려고 요구했고 약속까지 받아냈지만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이것까지도 뭐예요? 중개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개업과 관련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했다. 저당권 설정을. 이렇게 되면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이 뭐예요? 중개가 되죠. 이걸.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가면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이게 중개죠. 이게 중개. 자, 업으로 했다면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중개업이다. 비록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에 부수해서 요걸 했지만 의뢰받아서 보수 챙기고 중개를 직업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인 건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설팅은 이것도 하나 더. 컨설팅을 이렇게 주로 하는데 컨설팅. 조그맣게 만약에 중개를 해줬다. 이렇게. 조그맣게 중개했다고 해도 이걸 의뢰를 받아가면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영업적, 직업적으로 했다면 조그맣게 해도 이런 활동은 어떻게 해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격증 따고 등록하고 해야 되고 자격증도 없이 중개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겠죠? 그러니까 컨설팅에 부수해서 조그맣게 중개를 하더라도 이러고 그렇다면 뭐예요?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네 가지 판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중개하고 중개업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자, 맞춰보세요. 중개업이라 하면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X죠.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예요. 그래서 중개란 말과 중개업이란 말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다 중개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게 중개업이에요. 두 개 구별할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왔죠. 그래서요. 공인중개사하고 오픈한 공인중개사는 달라요.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이 또 나와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된 양반이 뭐가 돼요? 개공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된 양반, 개공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된 양반. 사장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증이 있다는 거니까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 아니죠. 증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격증이 그 말이고 오픈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등록된 사람이 다 개공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죠. 하나, 둘, 셋. 개공 중에 보면 여러분처럼 자격증 따서 혼자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을 차려서 오픈한 중개법인도 있어요. 중개법인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법인인 개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유명한 부칙개공이에요. 부칙개공 누구죠? 복도방 할아버지요.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해오셨던 분요. 다 개공이죠. 공통점이 뭐예요? 관청에 등록이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등록된 사람이면 자격증이 없어도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네. 이건 자격증이 요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증이 있든지 뭐 없든지 요건이 아니다는 얘기지. 여기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도 개공이에요.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만 돼 있으면 개공이다 이런 얘기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용어 했어요. 그 다음에 소금과 중개 보존 해볼게요.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이렇게 등록된,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 중에 보면 이게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소공,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중개 보존이에요. 합쳐서 고용인이에요. 종업원요. 그 중에서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근데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소속 공인인계사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죠. 그래서 자, 중개 업무가 뭐냐 그러면 중요한 일이죠.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 써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중개보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 업무 말고 이거 칠해져 있네. 자, 중개 업무 말고 보조 업무가 있죠. 보조 활동은 어때요? 보조 업무는 뭐 현장에서 물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접수장 정리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둘 다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는 소공만 할 수 있고 보조는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계약서 못 써주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여기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을 꼭 해줘야 되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 비교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요.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시작하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되어진 중개 업무를 본다는 게 아니고 중개 업무와 못 봐요. 중개 업무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단순한 업무 보조자, 그러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거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중개 업무를 못 봐요. 그래서 소공과 중개보조를 잘 구별하시는데 이때 법인의 임원사원인데 높은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사원은 어떻게 돼요? 증이 있는 사람은 소공에 들어가고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은 어떻게 돼요? 보조원이다 이 말이지.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은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공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용어에 대한 6개예요. 요거 빼고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오른쪽 날개, 귀퉁이 부분에 나온 것 중에서 볼 게 거의 없는데요. 여러분 좀 볼 게 뭐냐면 제일 아래쪽에 팁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번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고 3번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다 그랬잖아요. 자, 맞춰보세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등록한 자가 아니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왼쪽 날개 부분에 보면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연한 기회에 단일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 보수 받긴 했어요.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했죠. 우연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 성향이 없죠. 중개업이 안 되죠. 아무리 보수를 챙겼어도 우연히 하면 중개업이 안 되고 아무리 계속 반복성을 갖고 했다고 해도 보수를 챙기지 않으면 또 중개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챙기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요건인 거죠. 왼쪽 날개에서 3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판례가 1번, 2번 판례가 있죠. 자, 그걸 좀 설명드리는데 꼭 알아두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자격 무등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한 요 사람 A는 보수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게 1번 판례예요. 혹시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보수 약정을 한 게 있다고 해도 그 보수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자격 무등록인데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우연히,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러면 보수 받을 수 있다.
요럴 때는 판례가 무슨 얘기냐면 우연히 전세상가 냈을 때 보수 약정한 게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보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2번 판례입니다. 다시 무등록 중개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수 받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은 직업적으로 한 사람은. 그래서 약정한 게 혹시 있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달라고 할 수 없고요. 1번. 근데 무등록 무자격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한 번 한 사람은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죠. 우연히 한 건 한 거죠. 그랬을 때는 보수 약정한 게 없다면 모르지만 있을 때는 그 약정은 효력이 있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고 재판을 걸어서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게 2번 판례니까 1번과 2번 판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권이 없고 우연히 한 사람은 보수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용어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밑에는 예제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